저희 회사분이 서브웨이 차리고 싶다고 했는데 마고개 하고 싶대요. 마고개 없는데 여기 완전 대박 날 것 같아요. 7억 있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인테리어랑 뭐하고 하면 보증금 권리금 하면 최소 5억으로 시작하신다고 보면 될 거예요. 매일매일 너무 다양한 케이스의 손님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대표적으로 케이스 그런 거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에 우리 아이가 먹을 거니까 불고기 좀 넣어주세요, 막 이런 거 되게 유명한 짤이잖아요.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프랜차이즈를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그러니까 만 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 근데 개인 창업은 내가 메뉴, 인테리어, 서비스 매뉴얼, 뭐 채용 등등을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 창업은 최근에는 특히 더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최근에는 개인 브랜드처럼 만드는 게 유행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카페들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메가커피라고 하면 간판에 나 메가커피야 하면서 거의 뭐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간판도 그냥 이름도 조그맣게 하고 인테리어도 되게 예쁜 개인 가게 창업하시는 분들처럼 인테리어 하면서 프랜차이즈인데 프랜차이즈 같지 않게 인테리어하고 메뉴 구성하는 브랜드들이 카페 쪽에서는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브랜드들이 소비자들도 좋아하기도 해요. 저는 이게 카페 외에 다른 브랜드들도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보다 개인 창업했을 때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개인 창업을 하셔도 될 분들은 다 요소별로 평균 이상 할 수 있는 분은 개인 창업이 유리할 수 있죠. 비용이 덜 드니까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창작의 자유도가 높으니까요. 저희 마이 프랜차이즈 B2B 고객들이 싫어할 얘기인데요. 대체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홈페이지에 있는 창업 비용들이 저렴해 보이기 위한 경쟁들이 되게 치열해요. 왜냐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1억 전후의 창업 비용으로 창업하시길 희망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에는 정말 최소한의 비용을 작성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브랜드에서 말하는 비용보다 실제 오픈할 때 드는 비용은 한 30~40%는 더 드는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도 실제로 7~8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했다가 1억에서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들여서 오픈했었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에 한 7~8년 정도 근무한 저도 몰랐었던 사실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고 수익은 생각보다 작은 게 프랜차이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한 대출 받고 너무 여윳돈 없고 창업 시작하시는 걸 되게 말려요. 그러면 초조해지고, 사실 초기에 한 2~3달은 돈 못 벌어도 돼의 시드머니가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게 창업이거든요. 전 창업은 소개팅 같다고 생각해요. 소개팅 가면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격 이런 거는 차차 알아가는 거고, 처음 봤을 때 인상이 되게 중요한 게 소개팅이잖아요. 가게도 그렇거든요. 되게 첫인상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오픈 초기에 2~3달이거든요. 그때 고객한테 쏟을 수 있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초조하신 사장님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윳돈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정리하자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용보다 최소 30%는 더 감안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별도 공사와 보증금과 권리금이 안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도 내가 한 2~3달은 소득이 없더라도 또는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이것들을 메꿀 수 있는 여유 자금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쉬운 계산법은 그냥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접근하면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평짜리 메가커피 차리면 한 1억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0평 정도 되는 고깃집 생각하시면 한 3억 정도는 생각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냥 기본이 그 정도 든다로 생각하시면 계산법이 쉽고요. 그리고 좀 군별로 나눠서 설명드리면요, 투썸플레이스, 서브웨이, 파리바게트 이런 브랜드들이 투자비 회수가 조금 걸리지만 5년, 10년씩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50대 이상의 은퇴하신 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거든요. 이런 브랜드들은 기본적으로 한 3억에서 5억으로 시작하신다고 보면 될 거예요. 투썸플레이스 구석에 들어가 있는 거 본 적 없으시죠? 그런 데는 권리금도 일단 5천, 1억으로 시작해요. 투썸 요즘에 대형화 추세하거든요. 제가 아까 했던 셈법으로 하면 인테리어랑 뭐하고 하면 보증금 권리금 하면 최소 5억으로 시작하신다고 보면 될 거예요. 저희 회사분이 서브웨이 차리고 싶다고 했는데 마고개 하고 싶대요. 마고개 없는데 여기 완전 대박 날 것 같아요.
7억 있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브랜드는 초기 자금이 많이 들지만 장점은 나중에 내가 되팔기도 좋아요. 몇 년 지나도 매출이 어느 정도만 나와주면 권리금 받기가 되게 좋아서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리스크가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안정성이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많이 하는 창업 추세가 10평에서 15평 정도의 소형 창업들 많이 하는데 건식 주방, 습식 주방 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15평의 식당 하면 일반 카페보다 20-30% 정도 높아요. 단차를 둬야 되고 방수 공사를 해야 되고 후드 공사를 해야 되고 추가적인 공정이 들면 그 정도도 좀 비싸다라고 보면 될 거고, 카페, 샐러드처럼 불을 안 쓰고 바닥에 물 청소 안 해도 되는 업종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낮게 든다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브랜드들은 뭐냐면 주방이나 이런 거 갖춰진 매장에 우리 브랜드를 운영하기 위한 주방기기라든지 초도 물품만 넣었을 때 한 2-3천 든다 이런 얘기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텅텅 빈 공간을 가정하지 않고 얘기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남이 운영하던 매장은 권리금이라는 걸 지불하고 하잖아요. 그 권리금 책정을 잘 하신다라고 하면 남이 운영하던 매장을 양도양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적절한 권리금을 잘 판단하는 게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창업 컨설턴트라는 이름을 가진 직업의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피해 사례들이 많아요. 그 창업 컨설턴트를 통해서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해서 피해보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장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되게 건전한 시장은 아니어서 되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고용하는 아르바이트라는 포지션이 20대가 가장 많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20대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 거잖아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완전 소형 매장과 완전 대형 매장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설픈 한 30평대 매장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창업하시려는 창업자분들도 1억 전후에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자들의 연령이 젊어지면서 돈도 없어지거든요. 본사들도 개설이 돼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에 맞게끔 브랜딩을 하겠지만 창업이 잘 될 수 있을 만한 브랜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 평수에 2인 정도가 운영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인이 과거에는 뭐 스터디 카페, 밀키트 이 정도만 생각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무인 문구점, 무인 워터룸이라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놀 수 있는 프라이빗 키즈 카페 같은 느낌도 생기고 프린트샵도 있고 정말 많아요. 그래서 무인은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는 브랜드들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인 카페를 예를 들면요, 메가커피랑 가격은 똑같아요. 근데 그냥 사장님만 없어. 고객 입장에서 득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걸 또 잘 풀어가는 요즘 브랜드들은 무인 카페가 인테리어가 끝내줘요. 무인인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런 형태가 잘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인이 조금 진화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동화 기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외식 산업 또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기기가 사람을 대처하는 성숙도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거든요. 좀 괜찮게 하는 정도가 키오스크 정도? 그 외에는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음식을 만드는 로봇들이 보편화되어 있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들은 계속 레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세무 쪽은 매출 볼륨 자체가 다들 크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분께서 잘 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많이 겪는 어려움은 노무 같아요. 오히려 고용을 당한 분들이 대체로 많잖아요. 고용을 해야 되는데 알바생들 채용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채용 이후의 갈등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가장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너무 일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요. 근데 원래 노동법상 퇴사 통보를 1개월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고 잘랐다가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런 노무적인 부분들이 사실 법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 한 1년 지나면 노무석으로 되게 빠싹해지는데 그 전까지 되게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손님이 너무 다양해서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장사를 하다 보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손님보다 정말 상상도 못한 요구를 하는 손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케이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에 우리 아이가 먹을 거니까 불고기 좀 넣어주세요. 막 이런 거 되게 유명한 짤이잖아요. 매일매일 너무 다양한 케이스의 손님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뭐 예를 들어 전 예전에 카페 운영하는데 매장 안에서 담배 피시는 분이 있었어요. 와,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책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당황스러워 하시죠. 아, 또 기성체내한 거 있죠. 8명이 오셔서 2잔을 시키시고 따뜻한 물 6잔을 달라고 해서 2잔을 8잔으로 기적을 만드시는 분들, 원칙이 통하지 않는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것들이 너무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많죠.